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재난안전과 주관 폭염 예방 캠페인 추진에 따라 해당 실과를 첫 번째 순서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송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외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과장 박인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641만 2천원이 증액된 148억 2,01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13억 3,350만원이 증액된 112억 6,3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물품 및 장비 구입에 2천만원, 영진한 유수지 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 작업에 4천만원, 2024년 폭염 대책비에 도비 2,400만원, 읍면동 자율방재단 활동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에 1,000만원, 태풍, 마이사 가이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2억원, 지진 해일 긴급 대피 표지판 정비에 도비 포함 5,700만원, 건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 2억원,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안전점검 용역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월계지구 극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감리비 2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2부담급 3억 5천만원, 남양지구 우루저루시설 설치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3억 300만원이 증액된 25억 7,647만원입니다.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 실무 반원 피복비에 500만원, 383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원, 응봉산 구조대 사무실 유지관리에 700만원, 의용소방대 심폐소생훈련 마네킹 구입에 도비 포함 6천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에 도비 포함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기 제작, 민방위복 구입, 방사능 방제 훈련 등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동 예산입니다. 재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2,1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이해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381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 2000년도에 마이삭 하이선 이 태풍이 왔잖아요. 네, 이 태풍 모든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나요? 네, 지금 한 건이 남았는데, 음. 그거는 이제 아마
어디나 저 임원 그 저 레미콘 공장 옆에 지금 소하천 정비하는 게 있는데 그 토지주 협의 관계로 그 아마 좀 조만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이 복구비가 한 300억 이상이 되면 요거는 의무적으로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300억 이상이면 예. 의무 사항으로 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예. 이거죠. 예. 그래서 그 평가 용역비가 2억이나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총 사업이 몇 개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총 그 복구비가 300 건설과 사업 등 다 포함되나요? 예, 다 포함된 다 겁니다. 포함돼요. 예. 바로 밑에 보면 우리 그 지진 해일에 대한 긴급 대피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대피 장소를 이렇게 매스컴퓨터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 우리 시는 뭐 현장에 직접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게 해일이나 아니면은 재난 시 우리 시민들이 그 대피할 장소잖아요.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인데 예, 그렇습니다. 대피할 장소를 이렇게 좀 과장님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기도 합니까? 예, 가봅니다. 가보면 어때요? 좀 대피하는 장소가 뭐 청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로바로 대피할 수 있는 뭐 장소가 됩니까? 저희들 대피 해일 같은 경우는 대피 장소가 고지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소공원 이런 위치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청결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소 아니, 이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은 일부 그 진행 방향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또 행안부에서 점검 나와서 일부 지역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싹 이제 제대로 좀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 바닷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방향 300m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올라가는 진입로가 뭐 풀이 많다던가 예. 뭐 이런 진입로 문제라던가 예. 또 올라가서 보면 그 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던가 예.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 그건 저희들이 뭐 업면을 통해서 수시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크게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규격이 있는데 원래 규격이 있나요? 예, 규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희들 보고 좀 시야에 잘 안 도는 부분은 조금 네.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예. 이렇게 상시 보시고 이쪽 지역이 해일 피해가 나면 대피 장소가 이쪽이다라고 좀 익히 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작년에 금년 초에는 저희들이 저 대피 훈련을 민방위 훈련하고 겸용해서 네네. 그 정산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 해년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 표지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규격이 네. 뭐 제한돼 있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커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특히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게 표지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지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남양지구는 예. 사업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지역 예. 주민들하고 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하면서 지켜줘야 될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게 이제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아마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갈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현장에 가끔 나가셔서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민원이 생기더라도 응대하실 때 이렇게 잘 응대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지구는 네. 저 모든 서류가 저 중앙정부에서 떨어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 설계 중에 있는데 네. 기본 설계안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네.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전체를 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좀 시일이 좀 오래 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왜 그래 한 있습니다. 1년간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 오래 걸립니까? 이게 사실은 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네. 일부 광역에다가 위임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네. 안 해주니까 전국 지자체를 전체를 다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왜서 여쭈었냐면은 자원지구를 거기를 예. 전부 다 저지대 이렇게 사업지구로 편성을 해놔놓으니까 예, 예. 일부 개인 소지가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 나중에 보면은 채척될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개인 피해가 너무 자꾸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개인이 저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반드시 그 사업이 들어가면 네. 그 사업 지구에 아마 포함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디를 이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그 오사동으로 가는 쪽 예, 예. 그쪽 지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도로도 아니고 뭐냐 밭인데 예.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빨리 좀 해줘서 예, 예. 시리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예. 그게 제척돼 가지고 그 개인이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설명을 좀 개인들한테 좀 잘 좀 설명해서 물론 뭐 개인이 피해를 봐가지고 불만은 많으신데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80페이지 영진안 유수지 시설물 유지 관리. 예.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그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 거기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펌프 교체라든가 펌프 수리에 대해서 조금 해서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펌프 시설을 지금 싹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하에 퇴적물이 좀 있어서 서징도 완료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펌프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용량이 조금 많은 걸로 해서 지금은 아마 유수지 내로 지하수 펌핑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추경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초가 너무 많고 이래서 일부 수초도 좀 제거하고 그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지금 이해 추경 때 지금 추가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악취도 그렇고 예. 그 제초 수초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또 그 해충들 예, 예. 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길 텐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 그 부분을 뭐 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또 그 넓은 공간에 복개가 됐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 정라동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384페이지 지역 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구입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예, 예. 일전에 지역 주민들께서 통장님도 민방위 대장분들에서 우리가 민방위복을 상반기에 지급을 우리가 녹색 지금 새로 신형으로 이렇게 지급을 예. 한 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민방위복을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예. 시기에 민방위복을 지급하지 못해서 예, 예. 2024년도에 그 기간에 이 통장직을 예, 맡은 예. 분들한테 48명이었던가 아마 이렇게 지급이 46명에 대해서 46명을 지급을 1차적으로 했죠.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 통장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따라서 우리가 이 통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민방위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예, 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통장님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민방위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 지급할 수 있는 여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나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분들 충분히 양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급경사지 붕괴 지역에 재난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예. 예상되는 부분에 이렇게 재난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좀 규모가 좀 방대하든가 아니 좀 크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봄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소규모로 저기 가정집 우리의 뒤에 급경사지 그러니까 이제 붕괴 위험 직전에 와 있는 예,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실무부서에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따라서 얘기하시는 게 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진짜 위험한 지역에 사전에 예, 예.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비하기보다는 대처하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라도 지정을 예.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좀 바꿔서 안전과에서 아니면 다른 실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규칙을 바꾸든 규정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예, 해서 좀 지원을 받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곳이 많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위험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 아니면 개인 사유지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처하기보다는 사고 전에 우리가 네.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소규모 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0페이지 우리 김원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펌프 및 영진한 유수지 운영 관리에 지금 4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민원을 이걸 많이 받았는데 영진한 유수시 제초 작업과 저수시 준설 작업 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도 지금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늦어지면은 모기와 뭐 벌레 떼들이라든가 저수지의 고인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하반기에는 이 용역 발주를 좀 빨리 해가지고 예, 예. 추석 전에 이 제초 작업하고 또 준설 작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좀 끝낼 수 있도록 영진한 저수지 준설 작업 추진하고 하반기 제초 사업 용역 추진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9월 달로 돼 있는데 8, 9월 달로 돼 있는데 이게 추석 전에 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초 작업 관계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할 수 있는데 네네. 준설 작업은 조금 좀 시간이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초 작업이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제초 작업이라도 추석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고 이러니까 예, 보건사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 예. 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또 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저류저 점검, 수문 점검을 통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물이 흐름이 없다 보니까 네. 고이면은 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그나마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수 펌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정화가 된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인물이 계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예. 거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수질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또 신경을 또 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수중 모터 펌프 교체를 큰 걸로 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게 몇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와서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설치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고 이러니까 영진한 유수지는 또 어떤 제약 취약 요인을 미리 좀 종합적으로 세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제약 시설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 방지에 좀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381페이지요.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그 내진 설계가 안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네. 용역을 시행한 후에 네,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네네.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네. 우리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 예, 특별교부세로. 특별계부세 2억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2억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100% 예. 준데도 2억 매칭 사업으로 예, 해서 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또 공공시설에도 이런 예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몇 개소예요? 저희들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총 개소수가 106개소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남은 게 한 26개소 남았습니다. 26개소에서 29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한꺼번에 못 하니까 그렇죠. 연차적으로 한 금년에도 한 3개소 정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용역을 해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면 네네. 또 예산을 확보해서 네네.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재 한 70% 이상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많이 이제, 한 편이네요. 예, 연차적으로 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럼 예. 연례 반복 사업을 몇 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합니까? 저거는 뭐 저희들 예산이 봤을 때는 한 밑받침돼야 최소한 되는 한 거니까. 4, 5년 정도 4, 걸리지 5년 않겠나. 정도? 예, 26개소 정도가 남았다고요. 예, 예, 106개소에서 예, 예, 많이 저기 내진 보강할 때가 많이 있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를 통해서 지진 안전성을 위한 시설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예, 예, 요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서 예, 예.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문의했는데 토지나 그 상가 또 주택 예, 예. 또 기타 시설물들의 매수 범위를 좀 빠르게 파악해서 예, 그 소유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사동까지 예,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극길을 좀 조성하는 사업을 이 사업 포함시켜 좀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쪽이 여러 가지로 저 풍수해나 침수 지역으로 상당히 계속 그 피해만 입고 있는데 예, 예, 그런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예, 예. 그런 어떤 멋진 그 건너편에 아마 데크길이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게 보니까 이 총사업비가 340억 큰 사업인데 그
그쪽으로 다 해봤자 10억 안쪽으로 다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예산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단지 그래서 예. 일단 1차적으로 그 사업 구간 내에는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예, 구간 그- 내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간 내는 그걸로 하고 예, 예. 또 추가적으로 저 위쪽까지 마을까지 예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추가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에 이제 장마라든가 예예.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하실길이라든가 보건소 보항천 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고 저지대 부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스틸 그레이팅이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을 못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 너무 유수 속도가 빠르면은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트렌치 설치를 좀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어떻게 단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그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네네. 근데 금년도는 이제 시기가 너무 늦었죠. 지났기 때문에 늦어서 네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가 네. 시기가 안 맞아서 사실은 네. 좀 뺐거든요. 예. 근데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트렌치 설치할 때 무소음 트렌치 같은 것도 많지 예, 않습니까? 많습니다. 좀 성능 좋은 걸 해서 예. 차들이 많이 또 지나가니까 예. 덜커덩 하면은 또 안 좋으니까 예. 무소음 트렌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해서 예. 그 장마에 대비하고 폭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스틸 그레이팅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물들이 좀 예.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저지대에 좀 이런 설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재난 안전은 그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마가 이제 곧 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예, 태풍 전에 예.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을 철저하게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셔서 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5억 5,882만 5천 원을 증액한 642억 7,4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유로금에 7억을 증액한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저변 학대에 5억 7,253만 7천 원을 증액한 44억 4,2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저소득 가정 지원에 2억 6,389만 7천 원을 증액한 13억 8,9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5,4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절 저소득층 명절 위문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천만 원을 증액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에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5,271만 9천 원을 감액한 196억 3,5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토비 변경 내 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근로유지형 잘근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장 진입형 잘근로 근로 사업에 8,090만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에 1억 3,644만 8천 원을 증액한 123억 7,2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1,500만 원, 아동보호 간내협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아래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1,484만 8천 원을 증액한 10억 1,2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1,4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209만 1천 원을 감액한 74억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대체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1,62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보육육 지원에 4,140만 원을 증액한 100억 5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가정 5세 보육료 지원에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저희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국도비 집행으로 캠프 운영에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저희 12에 그 드림스타트 캠프 운영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저희들 그 지역아동센터 민간 시설 운영 보조금에 1,52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내부 거래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2,121만 원을 증액한 11억 3,7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319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이자 반납액이 3,4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아동보육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2억 4,866만 2천 원을 증액한 6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고보도 반환금이 9,477만 6천 원으로 도비 보조 반환금에 1억 5,3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4,461만 원을 증액한 15억 4,2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제가 의료급여에 800만 원, 제가 의료급여비에 1,44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전입금이 2,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461만 원을 증액한 15억 4,236만 8천 원으로 제가 의료급여에 1,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반납에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칼럼이 이렇게 해서 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가 결국 보훈이다라는 칼럼으로 해서 이렇게 좀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참전 명예수당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되게 거기 상이하게 이렇게 금액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우리 삼색시는 참전 유공자가 20만 원, 사망시 배우자에게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화천군은 4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최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시 지급된 배우자 수당은 천원군이 21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50%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에 입법 예고를 했고, 금액에 상회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고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간은 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참전 유공자 그리고 또 배우자 수당을 또 인상을 해서 우리 배우자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어떤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간 거기 삼척시 참전 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수당 수급 인원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까 2024년도에는 참전 유공자가 360명, 배우자가 3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맞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2년도에는 한 720명.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670명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지급하는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이분들한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 의견을 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우리 삼척시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수당과 이런 그 복지 수당이 인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최근에 저희 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상기 시군에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접경지 이제 양구나 하천 그쪽이 인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인상에 준비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돼야지만 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이제 조례 개정 준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40만 원까지는 못해도 지금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9월이나 10월달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인상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꼭 우리 저기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이게 좀 예, 50% 변화가 인상. 예,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금액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또 나은 환경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삼척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최고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조선 의원님. 네. 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예요. 312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근로 유지형 등 자가 근로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은 시장 진입형 등 자활 근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활 근로 사업 중 근로 유지형 등 자활 근로 사업에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시장 진입형 등 자활 근로 사업이 8천여만 원이 삭감된 23억 3,699만 5천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비도비 12 매칭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활 근로 사업은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그 분들께 어떤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 근로를 제공해서 빈곤 해소해서 탈피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근로유지형 잘근로 사업에서 이거는 현재 근로 능력 및 자아 의지를 유지하면서 또 향후 상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있습니까? 근로유지형 잘근로 사업은 지금 저희들 이제 읍면동에서 네.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거의 청소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기 그 잘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진입 평등 잘근로 사업은 저희도 지금 그 잘센터에서 직접 그 수행을 하고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 서비스형하고 그다음 저희들 뭐 잘 도움이나 게이트웨이로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꾸 이제 그 잘 참여를 해서 잘 기업이나 이렇게 자꾸 하게 이제 나가게끔 유도는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지금 잘 안 나가시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지금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전체 다 잘 근로자들 저희들 그 교육을 한번 다 했습니다 하고 간담회식으로 저희 이제 그 잘센터에 주관이 돼서 시에서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잘 센터에서 잘 안 나가시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잘 기업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진입 잘 근로 사업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취업 또는 잘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형으로 해준 것이 저희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이 저희들 있어요? 지금 그 삼척 하늘길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 관내 주차장 교통가에서 네. 주차 요금 받는 그 삼척 하늘길이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장 진입하고, 그다음 저희들 이제 그 삼척 해수욕장에 CU 예, 그 새싹 가게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그 저는 밀싹제빵소, 그게 지금 대표적인 시장 진입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싹 제빵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잘센터 2층에 잘센터하고 2층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빵들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판매를 하고 저희도 사업장이 저기 농공단지에도 카페 그쪽으로도 가고, 저희들 각종 이제 그 시행사할 때도 같이 판매가 같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그거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수익 매출을 좀 올려낼 수 있도록,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홍보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빵들이 우리 뭐 카페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개인 사업장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직접 본인들이 재가를 그렇지.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힘들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좀 막 카페 개설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장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청의 휴카페라든가 이런 예, 거 예. 이런 데는 거기 있는 빵들을 좀 이렇게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또 음. 저기 그 복지관에 음. 그 장애인들이 그 거기 빵 또 이제 공장 거기서 거기서 만들어 또, 오다 보니까 이제 어.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는데, 또 거기도 그런 게 장애인 있구나. 빵 공장 거기서 직접 또 재가를 만들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까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을 좀 확장하려고 카페나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도 저희들이 뭐 하나 지금 사업장을 하나 더 이제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잘하고 지금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사업에 지금 23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 진입 잘 굴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몇 분 되세요? 지금 현재 88분이 계시고, 저희들도 잘 기업에 지금 5개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해서 거기에도 지금 한 18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진입력 잘 굴러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잘 밟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대되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형 잘 근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매출액의 총 사업비 10% 이상을 이제 발생하게 해서 유용한 일자리를 또 이제 제공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 삼척시에서는? 지금 담다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료 리사이클해서 지금
그 가방이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 아, 이제 가방 예. 만든 그 저기 예. 그 사업단이 여기에요. 예, 예. 사회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자율근로 사업. 예, 그다음에 아. 저희도 이제 세차, 스팀 세차하는 퓨어존이 음. 있고 그다음에 행복 도시락 배달하는 거기 있고 저희들 최근에 지금 수산물 그게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그건 폐지를 하고 라운 네. 사업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음.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이제 잘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팀 세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스팀 세차는 본인들 저희들이 지금 네 분이 가고 있는데 미처 지금 다 소화를 못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어서 참여하시려고 참여하실 하시는 분들이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 의지가 많이 부족하군요. 그리고 또 이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창업해서 충분히 나가서 잘 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유도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여기에 저희들 잘 센터 여기 머물기를 자꾸 원해서 저희들은 자꾸 이제 잘 기업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잘 굴러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을 돕는 잘 굴러 사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어떤 또 용기와 자신감을 좀 심어줘 가지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발전돼서 또 취업 또는 잘 기업 창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신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복지 정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또 이분들의 어떤 본인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3페이지요. 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가정 위탁 양육 가정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 아동은 많은데 신청자 가정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습니까? 아, 저희들 지금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지금 대상자가 지금 4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45명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들어오는 대로 아닙니다. 다 받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변동이 해서 여기서 또 그 연령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만 18세까지 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5년까지 보관 이제 저희들이 그 사례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 취업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종료가 되고 새로운 또 대상자가 이제 생기며 다시 그거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사회가 조성 가정이나 또 뭐 부모 이혼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양육을 못해서 할아버지나 아니면 친척에서 이제 기른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위탁 가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친인척들, 예, 예, 예. 조선 가정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7세 미만은 30만 원이고 또 13세 미만은 40만 원, 13세 이상 50만 원으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정 위탁 아동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만 20세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계속 학비랑 거기에 계속 생활비가 나가고 또 대학 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저희들이 또 창업 지원이나 그쪽으로 그 생활 안정 자금이 따로 또 나가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의지하면서 케어해 주는 곳이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이게 정착이 안 돼서 네네네.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고 또 심하게 가면 자살하는 일들도 많이 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18세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8세 미만까지만 되잖아요. 그럼 18세 이상이 될 경우 우리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된 건 있어요? 그 생활 정착 지원금이라서 1,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또 대학으로 들어가면 학자금이 1년에 250만 원씩 또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하고 이 대상에서 그 지원해서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5년 동안 또 사례 관리를 합니다. 아, 계속. 5년 동안 사례 관리해요. 예, 예, 예.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해주고 네, 네. 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에 어차피, 1,000만 원씩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번. 한 번. 예, 예. 한 번 주고 그냥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아니라 예, 이제 전화로 저희들 이제 모니터링, 돌보고 예, 이제 케어해 주는 예, 그런 모니터링 차원이다 이거죠. 계속,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을 가정의 위탁 양육함으로써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이제 자라게 해가지고 또 사회에 또 이렇게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선사업에 배정되고 좀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실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더라도 뭐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 계속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310조 국가 유공자 예우 수준은 네. 국가와 지자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사에 예. 그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세계소. 3개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우선 주차 구역 설치를 어떤 공공장소서부터 해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밖에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이제 본청에만 3개소 설치를 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도 지금 현재 주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공문은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냐면 또 장애인 주차 구간 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주차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선 주차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당연히 본인들 가다는 게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선이 오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국가 유공자 예우는 우리 자치단체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 주차 구역 설치를 네. 하여튼 30년에 하나씩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전 명예수당이 서산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더라고요. 서산. 네, 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또 올 20만 원.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가유공자 예우로 지자체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고령이시고 예. 이래서 하여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예우를 좀 확대하고 하여튼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 예. 다른 시군 대비 삼척시가 네. 아까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은 50만 원 그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그 해드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그리고 위문 또 건강 지원 사업 보훈 가족 예우를 위한 하여튼 다양한 시책들을 네. 좀 확대해서 우리 시가 명품 도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기전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우리 그룹홈 한번 예. 볼게요. 그룹홈은 뭐 위치는 얘기 안 할 거고 신규하고 기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기존에는 남아 2명하고 여아 1명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남아 1명이 있고 있고. 그 1명도 지금 원가정 복귀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사례 결정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럼 남아 1명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남아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 시설에 기존 시설에. 예, 기존에 지금 기존 시설에 남매가 있었는데 네. 7월 22일 원가정 복귀를 했습니다. 원가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신규는 그러면 몇 명 있나요? 지금 신규 시설엔 여아 2명 여아 있습니다. 2명만 있어요. 예, 예.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러면 여아 1명만 남나요?
기존에 있는 기존 시설에 지금 그러니까 남매가 그 원가정 복귀하고 현재 남아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아 한 명도 지금 저희들한테 원가정 복귀를 원하고 신청을- 있어요. 예, 원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례 결정 회의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 날 해서 그러면 그 기존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설에 있을지 안 그러면 원가정 복귀를 할지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 결정이 예, 돼요. 예, 심의해서. 그러면은 신규 하고 있는데 여아가 2명이잖아, 그죠? 예. 거기는 뭐 좀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몇 예. 명까지 가능하나요? 저희들 그 5명까지 거기에 지금 예. 시설에 들어갈 예, 수 있나요? 예. 5명까지?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룹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네. 본인이 원가정으로 직접 원하나요? 아니면 보호자가 원하나요? 요번에 지금 그 7월 20일 그 원가정 복귀한 남매는 네. 이제 엄마하고 외할아버지가 음, 이제 본인들이 그 의사를 밝혔고 바로 지금 저희들하고 그거 없이 본인들이 일단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주도가 돼서 이제 외할아버지 집으로 전입 신고를 다 하고 거기서 지금 같이 네 분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잘 사례 관리도 좀 해주셔요. 네. 저희들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학대 피해 아동 있잖아, 그죠? 네네. 지금 우리 학대 피해 아동 시설이 하나 있죠. 예. 있는데 그 시설에 네. 그 시설에는 규정이 맞나요? 규격에 예.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좀 네. 협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네. 학대 피해 아동 거는 쉼터. 예. 쉼터는 그 센터장 이하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리원까지 같이 다 조리원까지 예. 센터장님까지 예. 5분. 5분이면은 거기에 쉼터나 5분이 근무하면은 몇 명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몇 명이란 말 그대로 일시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잖아. 또 크게 면적에 또 몇 명까지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이제 일시보호 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지금 한 이제 2-3명씩 한꺼번에 뭐 저희들 같은 것도 동해시하고 같이 지금 동해 애들도 저희들 여아 시설에 같이 서로 가다 보니까 예 저희들 지금 저희 남한은 하나 지금 동해에 가 있습니다. 저기 일시보호 시설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따가 얘네들은 뭐 일시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있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유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쉼터에 있다가도 원가정으로 또 원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시보호 시설이라는 게 당장 지금 부모하고 분리 조치를 해서 저희들 조사나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원가정이나 복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저 뭐 하루에서부터 최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한 2-3달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그룹홈이나 네. 이 쉼터가 네. 이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처우 개선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약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 위탁 공고하면은 좀 서로 경쟁이 없나요? 저희들은 경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들 전번에 작년에 이제 그 여아 시설 네. 그룹홈 할 때도 뭐 예. 하고 일단은 이제 요즘은 또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그게 이제 뭐 그런 게 많고 또 시설 내에서 가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도상에 그럼으로써 이제 약간 이제 법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이미지 타격이 있다 그래서 좀 약간 거부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 간 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그래요. 우리 그 쉼터나 아니면은 그룹홈 네. 우리 그런 결손 아동들 네, 네. 그런 관리는 내 자식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보호하고 그래 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네. 처우가 맞습니다. 이렇게 예. 부족함이 없이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315페이지 보면 우리 아동급식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우리 아동급식이 지금 얼마나요? 8,000원 그대로나요? 아니면은 인상이 되었나요? 지금 인상이 돼서 8,000원. 인상이 돼서 기존에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 예. 다른 지역은 8,000원보다 1,000원을 올려가지고 9,000원으로 가는 곳도 있던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준이 8,000원으로 돼 있어 전부 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예. 만약에 우리 이거는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아동급식이 되나요? 예, 저희들 지금 뭐 그 만 일반 18세까지? 예, 해서 지금 방학 지금 방학 때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아동 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 급식하고 음. 예, 그렇게 해서 뭐 급식이나 대체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달되죠. 예, 가정으로. 네네. 우리 아동들 배달 받아가지고 식사하는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 154명요. 154명. 예. 이게 도시락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예, 대체식을 예, 자활센터에서 원당리 예, 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도계, 원덕 다 같이 지금 이제 나누어서 예. 네. 그러면은 그 12시 되면은 배달이 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11시 전에 하고 지금 방학 때는 애들이 그 음식보다는 저희들이 대체식으로 방학에 많이 나갑니다. 애들이 선호하는 그걸로 해서 본인이 데펴 먹거나 왜냐하면 또 음식을 줬다가 상하고 이럴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기간에 대체로 이제 대체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 잘 하시네요. 예. 3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1개소 약 한 예. 350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지금 320명 정도 됩니다. 20명 되나요? 예. 이게 여기에는 우리가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보면은 방과 후에 이렇게 가서 보호해서 저녁 식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예.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방학 중에는 9시에 가는데 지금 보통 방학 중에는 일식으로 나갑니다. 기존에는 일식으로 저녁만 이제 학교에서 밥 먹고 오니까 저녁만 했는데 방학에는 일식입니다. 점심까지 예. 저녁까지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9시부터 이용 그러면 이용 11개소가 다 운영하나요? 지금 그 근덕 공립 어린이집은 주방 시설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식당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리를 해서 먹입니다. 우리 시설인데 왜 그 식당 조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나요? 그때 저희들이 그 근덕 그 민간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급하게 공립으로 하면서 네네. 지금 그때 장소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조리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기존에도 근덕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시설을 운영할 때도 본인들이 직접을 안 하고 이제 그걸 식당이나 이쪽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애들도 그거 선호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근 식당에서 예. 식사를 하고 네네. 토요일하고 휴일날, 일요일날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동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 대체식으로 네. 보통 그렇게 가고 근데 가정에서 아니 이제 식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제 돌봄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돌봄하는 센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예. 토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정에서 가정에서 예, 하고 예. 토요일만 예. 일부에서 하고 예. 우리 시내 지역도 있나요? 일부? 지금 하는 걸로.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그래도 하나 정도는 토요일이나 이렇게 운영이 좀 되었으면 이게 돌봄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좀 부담이 좀 덜어드릴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세심하게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네.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도 뭐 반환되는 금액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가능하면은 좀 줄여주시고 뒷장에 보면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 이게 일반 회계에서도 이렇게 전입을 예.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보면은
이게 부당 부가금이 부당 이등 한수금이 있잖아, 그죠? 예. 이게 한수금이 이게 3,500만 원이 전부인가요? 아니면은 추가로 더 있는가요? 지금 추가로 가년도 분은 잘 징수가 잘 안 되는 분이고 네. 지금 현년도 보면은 거의 저희들이 90% 이상은 지금 작년 올해 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하게 되면 네. 3,500만 원보다는 조금은 더 더 많겠네요. 예. 지금은 그래도 부당 이득 한수를 그래도 한수 금액은 우리 2023년 4년도에 3,500만 원까지는 세입으로 받을 수가 예. 있다 이렇게 예, 목표를 잡아놨잖아, 그죠? 네. 부당 이득 한수 하실 때도 네. 이 부분을 물론 뭐 부당 이익을 받았으면은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이게 분납이 가능하면은 분납도 좀 저희들 고려하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예, 있어요. 부담을 조금 줄여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 지금 부당 이득금 한수 네. 대상에 거의 이제 사고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른 그렇습니다. 쪽에서 급여를 받고 받았다가 근데 저희들 이제 이중으로 일단은 받고. 이중으로 받은 부분이 많고 음, 그래서 뭐 교통사고나 뒷땅 이게 뭐 수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발견되는 부분이 주로 그하고 당연히 상해외인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거의 예. 지금 저희들이 분납 한꺼번에 받지 못한 게 많아서 저희 분납으로 뭐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채도로 지금 차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잘 예, 편리를 봐주시고 네네. 또한 한 10%가 만약에 어려우면은 네. 대손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 좀 해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요즘 좀 열심히 복지관 자체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수영장하고 그 목욕탕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나마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특단의 이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을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명이 나가니까 그 문제가 되거든요. 혼자서는 이제 뭐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시간을 또 계속해서 시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꼭 2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인력을 1명을 더 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그 지금 저희들 그 웰빙센 저기 뭐나 그 웰빙센터에 저희 수영장하고 목욕탕 운영하는데 보일러실에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예산이나 이게 지금 형평성이나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예비 인원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한 명 더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복지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도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자격증 소지하는 부분이 예. 문제가 이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 가능하는데 지금 보일러실에는 그 인력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나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금 근무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차후에도 그런 부분을 복지관하고 잘 소통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지금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겸해서 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간에 어떤 이런 그 임금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고민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어떤 복지 정책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 더 뭐 개선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삼척시의 어떤 복지 정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자들에게는 지금 충분한 이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들이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272억 713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0억 225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의 차수 계약에 따른 건축, 토목, 도급 잔해가, 광급자재, 주변 펜스 작업을 위한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 9,1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원덕 노인 복지관 건립에 설계 공모비와 철거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1,031만 7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척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6,3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비 3억 원,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공사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97만 원을,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시립도계요양원 운영 지원에 공공요금 5천만 원, 개소식에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물품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삼척 시립 원독요양원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화재 피난 대피로 설치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 삼척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5천만 원, 노인 지도자 연찬회 지원에 6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버축제 지원 예산 4,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5,500만 원, 어르신 복량수단 1억 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2단지 내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신설 사업비 2차분에 4억 원, 추모공원 단지 내 국유지 매입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 하단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삼척 양성평등대회 개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 다문화 한마당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 원,
진로체험센터 행사 운영 및 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진로 드림캠프, 세미나실 컴퓨터 구입 등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비 부족분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민간 위탁금 부족분 1억 1,127만 4천 원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샘터 민간 위탁금 부족분 6,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500만 1천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부족분 1,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센터 벽면 녹화사업 철거 및 외벽 보수 공사에 실시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한 대 구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3,8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은 이전 연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니어 클럽 운영하고 노인 복지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제가 시니어 클럽 운영은 이게 예산과 폐지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사무실이 중앙시장 주차장 4층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유료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우왕좌왕하셔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안내해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니어 클럽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의원님들 올라가 보면은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에 비해서는 사무실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시니어 클럽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삼척 시니어 클럽은 삼척시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거의 일자리 한 84%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한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제가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공포가 되고 실효가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네.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그 최소한 4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라는 그 법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꼭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뭐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저희 시유지 뭐 어떤 건물 이전하는 방안 지금 다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니어 클럽 사무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좀 위험적 요인도 이제 좀 있고 또 종사자분들도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84%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좀 잡고 이전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300만 원이 100만 원이 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에는 점심 급식비라든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삼척의 노인복지관이 삼척시 노인복지관하고 도계 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의 기본적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리고 경로식당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삼척만 하는 게 아니라 도계까지 다 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제 배식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 배식할 때 직접 참여해서 보니까 점심 식사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예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는데 지금은 거의 2시간을 다 해야지만 식사를 이제 다 하시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늘었냐니까 많이 오실 때는 한 350명, 또 300명에서 350명 왔다는데 거의 350명.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뭐 초복이라든가 말보다 어버이날 이런 데는 뭐 한 400명, 500명 이상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식사 한 끼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1인당 2,000원입니다. 4,000원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유공자분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2,000원 2,000원 자부담을 이에요?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해서 2,000원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무료 급식이 또 계시잖아요. 네. 무료 급식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인데 한 15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사 급식비 지원으로 몇 명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네. 250명을 좀 배정했었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25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부터 300명 지금 지원 예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했었습니다. 상반기까지요. 했었어요? 상반기까지 네. 300명이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50명씩 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특식할 때는 한 400명이 오셨다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하반기에는 한 300여 명 네. 정도에서 50명 분을 더 증액시켜 줄. 그러면 어떻게 3회 추경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 지금 이 예산 안에 예, 같이 편성을 안 해도 좀 예산을 좀 저희가 좀 봤는데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그래요?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좀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은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추가되다 보면은. 근데 저희가 가서 배식 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워낙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그걸로 하루를 때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그 점심 식사를 중심해서 저녁에는 간단하게 또 그냥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족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운영비에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300 지금 250명이라 했잖아요. 50명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또 가장 기본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부족한 급식비에서 대해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종사하시는 주방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인원이 또 급식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은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좀 증원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에 언제 옮겨가죠? 지금 복합노인복지관 준공 예정일이 12월입니다. 음. 저희가 11월까지는 건축을 거의 준공할 예정이고요. 네네. 주변 정비해서 12월이면 마감이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뭐 네.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해서 네. 좀 정비해 주고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옮겨가면 시설도 아무래도 지금 있는 시설보다가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규모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장수 지금 경로 식당도 현재는 54석 정도 되는데 옮겨가면 한 110석 이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어르신들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리원을 이제 좀 조리원 예, 종사들 자연스럽게 좀 좀 증원시키겠다. 증원한다든가 또 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직원들 좀 늘린다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 옮겨가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맞추겠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장마가 더 올지 안 올지 모르고 태풍이 지금 온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지금 노인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태풍에 왔을 때 어떤 인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받은 민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현장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연결해서요. 보면은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그 관리에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시설에 4억이 증액된 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추모공원 2단지에 그 네. 만서적인 주차장하고 네. 또 이제 그 진입로가 한 곳이라서 네. 그 오시는 분들이 극스팀하게끔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상부부터 위 정상부터 네. 지금 이제 주차장 지금 현재 도색 완료는 했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당초에 봉안당으로 했던 곳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지금 이제 교차가 가능하도록 순환도를 조금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 그 예산이에요. 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저희도 거기 자주 가보지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게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아, 지금 발주는 네, 했어요. 발주는 했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 국지성 호우 때문에 네.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시 지금 공사 중지한 상태고요. 네네. 요게 지나고 8월 18일부터 이제 공사가 개최되면 네네. 연말이나 한 1월쯤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네. 이제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사 네. 약간 중지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 연말 안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추모공원 단지 내 국유지 매입에 6,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예산이죠? 저희가 추모공원 2단지 3단지 뭐 아닙니다. 조성하는 겁니까? 추모공원 2단지 내에 구류 매립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에 저희 국유재산 심의해서 취득해서 네. 그 올해 4월에 국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게 금액이 한 6,260만 원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4,2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2,100만 원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유지 매입이 네. 그 얘기예요? 네. 저는 또 3단지 조성하느냐고 이제 국유지를 매입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3단지 관련해서는 네네. 저희가 지금 3단지 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네. 7월에 착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2단지가 급속도로 이게 채워지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 3단지도 뭐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7월에 이제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언제 좀 나올 예정이에요? 그게 지금 계획은 2025년 1월까지인데 저 연말까지 네네. 좀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단지 3단지도 2단지처럼
평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해시처럼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사실 유족들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을 거의 선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단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기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2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비가 오고 나면요 한 3, 4일 지나 일주일 지나가다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해서 배수를 좀 했다고 했는데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 뒤나 뭐 3, 4일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삽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3단지 공사를 할 때는 그 처음 설계 시부터 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에 넣어서 유족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단지에는 배수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3단지 조성할 때는 설계에다 분명히 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모공원 2단지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사실은 저기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가면은 땅이 약간 좀 질거나 이러면 발에 묻고 또 저기 추모 이 공원 2단지에 가서 이제 유족들이 갔다 오면 너무 거기에 먼지가 많이 묻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에어 컴프레셔 있죠. 네. 그거를 좀 빨리 좀 설치를 해서 좀 내려오면은 그 먼지 이런 걸 털 수 있도록 그 설치를 좀 빨리 좀 해주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단지 조성할 때도 조성하고 나면은 그 주차장 시설은 무조건 포장해야 돼요. 다 잘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유족들이 엄청 뭐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한 축에 속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배려가 돼서 그렇게 좀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에어 컴프레셔 설치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서 장애인 복지센터 벽면 녹화 사업 철거 및 외벽 보수 공사 실시에 지금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 복지센터 벽면에 아마 2021년에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 녹색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현재 이 장애인 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뭐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나름 뭐 관리도 해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식물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 거기서 뭐 벌레도 좀 생기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 그 벽면 녹화 사업 그 철거하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려고 일단 이건 실시 설계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이제 벽면을 이제 보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에 지금 거의 한 4년간 방치돼 있는 외벽이잖아요. 정말 장애인 복지센터가 밝고 희망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그 외벽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축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담장이라든가 그 외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예산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해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5억 정도 들 예산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전체 외벽을 전부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애인 복지센터 일단 벽면 녹화 사업 철거부터 해서 좀 장애인들에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계 시립 유학원 그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됐습니까? 네, 준공은 다 완료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39억 9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치매 전담실 24명을 포함해서 100인 정원입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결정 못 해가고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독일 시립유황은 2번 공개 수탁을 했지만은 수탁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구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2차 공고에 의해서도까지 지금 선정 심의에서 지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백인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탄탄하고 좀 공실력 있는 그런 법인을 잘 선정해서 좀 뭐 삼척시 어르신이나 또 도계자 어르신들의 복지에 좀 향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공사비가 이거 100억 이상 그 소요된 그 저기 뭐야 독일 시립 유황원인 만큼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어 독일 시립 유황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광호입니다.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복합노인 복지관 이제 신축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잖아요. 네, 11월이면 건축은 다 완료될 것입니다. 기존 노인 복지관은 시 노인회가 입주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하게 됐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안 되나요? 네, 저희가 뭐 아까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거의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이 이제 옮기게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좀 어떻게 사용하면 삼척시들에게 복지에 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검토를 다각적으로 뭐 검토하신다.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시 노인의 그 건물 자체를 신축을 해야 된 그 자리에 신축하기에는 좁기도 하거니와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복지관 건물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한목적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라든가 한목적적으로 판단하면은 당연히 그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그 노인의 지부가 들어가서 지부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다른 우리 그 존경하는 그 정정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 클럽 문제들도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면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야만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성 있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복지관 현재 복지관도 시노인회가 들어가든 시니어가 들어가든 함께 뭐 시니어가 독단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같이 들어가든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 구조라든가 변경들을 하는 리모델링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 예산도 지금 금년도 12월에 본 예산에서 편성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쭉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빨리 해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빨리 결정이 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내동 13동 노인정은 지금 건립 부지는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성내동 13동 네 확보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뭐 가서 봤지만은 길 건너 다니시는데 어르신들 네. 사고 안 나게끔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노곡면 중마읍리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마읍리 노인정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저도 이번에 뭐 가서 처음 들었는데 학교 부지하고 개인 부지 위에 지어져 있는 노인정이라서 지금 땅 토지 소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민원이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래서 중마읍리 어르신네들이 마을 땅이 있다, 지을 만한 땅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건물도 오래됐고 주방도 그 뒤에 쪽에 뭐 덧붙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신축해 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의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래 어르신네들 경로당에 날씨가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그리고 아주 추울 때 이렇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시는데, 양곡비 지원은 어르신네들 경로당 241군데인가요? 243개소입니다. 3개소예요. 3개소에 쌀 20kg 몇 포씩 지원하나요? 8포씩 들어갑니다. 1년에. 네. 과장님 8포를 지원하는 게 243개 소 경로당을 조금 또 한 2단계로 차이를 좀 두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경로당마다 다 상이합니다. 네. 많게는 280명, 네. 적게는 저희가 이제 20명 이상이니까 네. 뭐 한 20명부터 차이가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많다고 해서 더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이거 8포 오면 8포 다 소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데는 줄이고 많은 데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줄인다기보다는 2단계를 나눠서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네. 지원하는 비용도 우리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70명 이하, 그 다음에 7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차이를 뒀는데 이제는 30명 이하는 규정대로 나머지는 등록의 인원에 대해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양곡도 이게 활성화되고 많이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그 식사를 하시고 이러는 데는 많이 좀 모자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의원님 말씀은 기본 8포는 나가고 네. 혹시 좀 더 많이 이제 한두 하실 포로 때는 해도 더 좀 나가는 지원할 수 방법을 있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거니까. 추가로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한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한번 과장님이 한번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셔요. 네, 보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복지회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 데가 어딘가요? 경로 식당을 말씀하시는 아니 거. 저 복지관. 복지관은 현재 노인 복지관 2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식당 운영으로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이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하고 있죠. 네. 지금 복지회관에 도계도 그렇고 우리 시가지도 그렇고 원래 취지는 뭐예요? 중식을 지원하는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뭐 복지나 그런 차원이고요. 또 물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그 여가 시간도 즐기면서 또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덕이나 원덕, 미로, 가곡, 읍면에 이렇게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지금 경로 식당을 읍면동 네. 12개 읍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읍면동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경로방별로 음식 배부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는 곳은 또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일주일에 1회 또 많으면 일주일에 2회 또 여건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읍면동별로는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있는 분들을 그냥 매일 그렇게 저희 시가 2,000원씩 지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추가로 지원하면서 인원을 계속해서 늘려주면 인근 상인들도 식당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연금 받고 있는 분들도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혼자 계신다든가 혼자 식사하기가 참 불편하고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똑같은 시민들의 세금을 내고 다른 지역은 시골 지역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네. 면 지역은 2,000원씩 뭐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는 똑같은 한번, 시민인데 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네, 형평성 문제라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수행을 해야 될지, 지금 경로 식당 운영하는 건도 지금 분여해서 하기도 하고 뭐 또 따라서 청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경로 식당을 좀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이렇게 복지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식사를 하는데 횟수를 좀 더 늘려줘,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횟수를 늘려줘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하시다가 식사하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다가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근덕이든 원덕이든 아니면은 미로, 노고, 신기, 가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야에서 뭐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시는데, 여기는 매일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 보면 뭐 좀 형편이 좋은 분들, 연금 받고 이러는 분들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개인이 2,000원 내지만 그게 2,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일부분을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지금 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외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장 뭐 어떻게 네. 뭐 과장님께 답을 내놓으라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경로 식당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네, 뭐 네.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응원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양성평등대 334쪽에 보면 2,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성 단체 네. 그 몇 개 지금 단체가 지금 10개 단체에 761명 회원이 10개 있습니다. 단체예요? 네. 지금 안 들어온 단체는 몇 개 돼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사회 단체 현황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서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네. 제가 그 왜 말씀드리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 삼척, 이 슬로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여성 단체들도 어떻든 간에 그 회원 간 서로 화합하고 단합을 해야만 삼척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안 들어온 여성 단체들도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슬로건과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성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 네.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런 수리 센터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척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출장비도 한 15만 원 이렇게 비용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독립적으로 뭐 이렇게 보장구 수리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계획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정도였고요. 2023년대 한 3명. 지금 이용률이 아직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수리센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뭐 차량 구입부터 해서 한 1억 5천, 2억 가까이 지금 든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비도 기본 인건비에다가 차량 유지비를 해야 되니까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인지는 좀 장애인 분들도 이용률을 좀 보면서 좀 검토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약자들 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단지 그 뭐 수리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상담이나 교육, 홍보, 순회, 방문 등 어떤 총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생존권의 문제다. 또 그리고 노인층들에게는 꼭 필요한 또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노인 장애인을 위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건립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네 번밖에 없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하는 분들도 몰라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해로 또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홍보도 없기 때문에 또 잘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수리센터를 한번 건립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삼척시는 노인 인구가 23% 이상 네. 되는데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이럴수록 삼척시의 어떤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의는 민원과까지 심의를 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럼 대기 중인 소관 부서에서는 오후에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9,45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적재소서 사업 추진에 사업 완료 또는 완료 예정 지역에 대한 전산 지형 도면 작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체계 운영에 지적재소사 사업 추진 등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밀 드론 측량 장비 구입에 9,9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